구독, 좋아요. 예,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뭐 정치현안도 있지만 사회 현안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JK 김동욱이네요. 이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경규 씨 문제, 예능인 이경규 씨 문제 다뤄왔습니다. 이경규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찰청의 국수본이 개입하는 상황까지 진단했는데 이제 가수 JK 김동욱이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신송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곳에서 캐나다 사는 JK 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JK 김동욱 씨는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연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부터가 문제가 있고요. 지금도 캐나다에 건너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여부부터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JK 김동욱 씨가 대표적으로 뭐 어제 이경규 씨만 해도 김제동에게 쓴소리를 자주 하는 선배였다.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김제동을 이 정권과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을 비판한 거나 다름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정상적 처방전에 약물 복용한 것 가지고 안 되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까지 동원해서 그것도 국가수사본부 브리핑으로 뭐 이 난리를 치는데 JK 김동욱 씨의 경우도 제가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그 고발 대상이 되는 것이냐부터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수많은 그 유튜버들도 있고 네. 또 뭐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여러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 근데 특별히 JK 김동욱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이름도 거창하네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뭐 이 저는 신승목이라는 사람 이름도 처음 들어봅니다만 수많은 아마 좌파 그 단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과연 경찰이 접수해서 어떻게 다루느냐. 아, 그 부분이 포인트다.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고발은요 하루에 수백 건씩 이루어질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런 고발 뭐 많아요. 다만 이 부분을 또다시 이경규 씨의 경우처럼 뭐 국수본이 나선다든가 아니면 뭐 이걸 뭐 경찰청에서 뭐 다루겠다라든가 이렇게 가면 뭐 이게 이제 문제를 키우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그래요. 뭐 김동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김 씨에게 고소미를 먹여. 아니, 이거 고발 내용 자체가 이게 말이 장난스럽잖아요. 고소미가 뭡니까 이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거 어디 동네 애들 그 다툼하는 것 같은 이 아주 조잡스러운 고발장입니다.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G7 참석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시다시피 이 G7 정상회의에 업저버로 이제 대통령이 가는데 그게 이제 15일이니까 뭐 오늘 기준으로 이제 뭐 딱 사흘 남았네요. 네. 이제 캐나다에 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욱 씨가 그러니까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좌파 떨거지 XX들, XX는 알아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라 초청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해라. 알아들었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용은 상당히 거칠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본인 SNS에 올린 거잖아요. 이 정도의 언론 자유도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 정상들이 무시해도 먼저 가서 악수도 청하고 가기 전에 각 나라 인사말이라도 외워가라 라면서 차라리 캐나다 살아봤던 날 보내주면 뭐라도 건져올 텐데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좀 비꼬았네요. 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편하겠죠. 그 현 정부를 지지하는 좌파 시민단체든 뭐든 들으면
아니 감히 대통령에게 뭐 인사말 근데 인사말 배우라는 거는 이거는 그 내용을 이 거품을 빼고 보면 맞아요. G7 정상 중에는 불어 쓰는 정상도 있고 예. 뭐 영어는 뭐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뭐 여러 그 맞춤형이 있잖아요. 독일 총리도 올 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또 멜로니 총리도 올 거고 자 이러면 가서 좀 인사말이라도 좀 외워라. 이건 뭐 괜찮은 충고인데 먼저 가서 악수 청하라. 이게 이제 뭐냐면 사진 패싱 당할까봐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부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라고 소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그 G7 정상들이 반갑게 맞아줄 수도 있고, 네. 뭐 나이스 투 미츠, 하우 두 유도 할 수도 있고, 언제 봤더라 하면서 그냥 패싱할 거기서 수도 본 있잖아요. 듯한. 그러니까 아니 만약 패싱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준비는 대통령실이 하겠죠, 뭐 정상들이. 얼굴이야 뭐 마주치고 네. 밝게 웃겠지만 그냥 건성으로 악수나 한번 하고 쓱 지나가면 이게 망신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여러 가지 언어에 그 관심도 있고 잘 했어요. 네. 그런데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가서 뭐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또 그 말로 네. 또 뭐 각국어를 외워서 상당히 그 나라 국민들이 흡족해할 만한 그러니까 이게 다 외신을 타고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새 대통령이 가서 유창하게 뭐 문장으로 이탈리아 총리에게 뭐 한 3, 40초 얘기했다. 대서특필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 자체가 너무너무 이건 뭐 화가 난다. 그래서 고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시니까 그거 생각나네.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뭐 언어도 몇 개국 언어를 상당히 능통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정상들 뭐 단독 정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러 이제 이런 G7이나 나토 정상회의나 이런 회의를 할 때 여러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정상들과 제스처도 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에는 한쪽에 혼자 멀뚱멀뚱하게 서 있거나 당시에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한쪽에서 이렇게 구석에 서 있는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 거 이제 외신으로 예. 우리나라 기자단에서는 안 찍겠지만 예. 찍어도 이제 그런 것을 보도를 안 하겠지만 그 G7 정상회의에는요 전 세계 언론이 다 와요. AP, 로이터, AFP 다 와요. 네. 이탈리아 통신도 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수많은 사진들이 이제 외신으로 보도가 돼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국가인데 그런 사진들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제 나올 수 있어요. 한국 기자단은 픽하지 않은 사진인데 지금 우리 허앵커가 얘기한 대로 그런 사진들이 만약에 보도가 된다. 한쪽 구석에 멀뚱히 서 있는 뭐 대통령. 이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려면 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가야 된다. 덧붙여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말씀은 오늘도 도하 언론에 지금 나토 정상회의 불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요? 네. 나토 정상회의는 이 G7 이 상견례 성격의 그런 좀 다소 가벼운 자리라고 한다면 뭐 가볍다는 게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 의미가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속 우리가 다 갔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가면 외신들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 눈에 확 띄는 결석. 영어로 conspicuous absence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대학교 때나 뭐 이럴 때 대출해 주잖아요. 해보신 경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했습니다. 남의 대출도 해주고 아니면 뭐 내가 남에게 대출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런 결석이 아니다는 거예요. 눈에 확 띈다라는 영어 conspicuous라는 말 썼어요. absence 결석.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불참이 될 것이다라고 벌써부터 우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막도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러시아 눈치 보나. 이제 뭐 그거야 기존 언론들이 요새 텅 뭐 이 새 정부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사는 거의 안 쓰더라고요. 네. 내가 35년 넘은 언론인으로서 이렇게까지 안 쓰나? 그러니까 좋아요. 대통령이 뭐 증시도 부양하고 여기저기에 가서 뭐 전임 강요들하고 얘기도 막 하면서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그런 것도 보도하라 이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고 지금 이 현 정부가 좀 불편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안 써요. 다루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포털이나 기존 언론을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태평성대의 국가예요. 물론 태평성대일 수는 있다고 이 나라의 절반 국민들은 믿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보면서 걱정과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절반 있어요. 저는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는 지금 태도다. 그래서 JK 김동욱의 이런 얘기를 고깝게만 듣지 말고 대통령을 인신공격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뭐 대통령을 욕했습니까? 거기 그 XX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파 떨거지 XX들 물론 표현이 과해요. 그런데 좌파 시민단체나 유튜버들 뭐라고 합니까? 뭐 틀딱이라든가 뭐 이보다 훨씬 입지기 이보다 훨씬 더 일상적으로 쓰죠 거기. 예, 뭐 그런 뭐 벌레 비유도 하고 이런 말이 기분 나쁘다고 고발한다.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전혀 없구나. 이거 어떻게 다루는지 좀 보겠습니다, 저도. 예, 경찰에서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앞서 이제 정상회의에 또 나토에 갈지, 특히 나토에 갈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나토에 갈지 그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이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뭐 본인의 스타일로 나는 성격이 원래 적극적이지 않아. 그래 소극적이어서 정상들이 있어도 난 다가가지 않아. 그게 무슨 국가를 대표하는 방식입니까? 당연히 정상들 찾아가서 먼저 때로는 인사도 하고 필요하면 정상들 간에 약식 정상회의를 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탐색하고 뭐 이런 거겠죠. 당연히 JK 김동욱이가 정확히 그래서 지적을 해줬네요. 정상들이 무시해도 먼저 가서 악수도 청하고 각 나라 인사말 몇 마디라도 요역하라. 좋은 얘기 제안을 해줬네요. 유교팀들이 뭐 그걸 모르지 않겠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국가 대표가 정상에 나가서 망신당하는 개인이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망신당하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네.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위성락 안보 실장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제 새 정부가 외교부 1차관, 2차관 지명을 했어요. 제2차관으로 지명된 김진아 교수 같은 경우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국제 감각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잘 좀 그 보좌를 해서 일종의 외교적 망신이라든가 외교 참사가 안 일어나도록 잘 좀 보필을 해야 될 거예요. 가가지고 대통령 수행이라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영화 보면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아주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메릴 스트립 뒤에서 그 앤 해서웨이가 계속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 사람 누굽니다. 저번에 만나신 분이니까 인사하세요. 이런 게 보좌거든요. 그런 능력이 과연 그 교수만 하던 그 이 김진아 외교 2차관에게 있는지 공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의 현재 국적을 가지고 있어 캐나다, 한국계 캐나다인이고 사실은 고발 사유가 될 만한 것도 아니고 뭐 임금님규는 당나귀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이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정상적인 이야기에다가 뭐 국민들 일반 좌파들을 향해서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게 이게 고발거리가 안 되는 건 이 당사자도 알 걸로 보이는데 신승목이라는 사람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라고 알려져 있는 기분 신승목 나쁘다는 건데 그냥 그 사실은 그런 점가 아니면 어떤 또 우파들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자기 존재감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꼬리 자르기. 문제가 되면 네. 그 신승목이라는 사람 우리도 잘 모른다. 그 적폐청산 뭐 연대인지 뭔지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인데 그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좌파들이 아마 그런 그 위대한 사상가 얘기는 모를 텐데 볼테르라는 그 사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말할 권리, 당신이 반대하는 말을 할 권리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그 자유는 인정하겠다. 그 자유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진정한 언론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좌파들은 벌떼처럼 좌표 찍고 공격만 할 줄 알았지 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JK 김동호, 이경규 씨에 의해서 지금 JK 김동호 연예인들이 다시 표적이 되는데 그걸 방관하면 안 되죠. 보호막, 방어막을 쳐줄 건 쳐주고 또 그들과 연대의 틀을 함께 해야 될 땐 해야 되겠죠. 자, 그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자, 공직자 인사 추천제라는 게 보통 회자되고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직자 인사 추천제는 사실은 과거에는 이 시스템 안에는 있었죠. 근데 이제 국민 추천제라는 방식이 있네요.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민 추천제, 뭐 장차관, 공공기관장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이 추천한다. 이런 이제 제도를 시행을 지금 해서 하루 만에 10,000건 정도, 1만여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뭐 3,000 몇백 건이라던데요. 하루에. 예. 예, 합산하 보니까 뭐 9천억 몇 건에다가 국민 추천 시스템으로는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1,400여 건에서 약 10,000건이 조금 넘네요. 네. 근데 이 국민 추천제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거 자체가 그 중고나라 거예요. 중고나라? 그러니까 이거 중고품이라고요. 새 제품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요 인터넷 장관 추천제라는 게 있었어요. 네. 무려 20년 전에 그거를 라벨 가리만 살짝 한 게 문재인 정부 때의 국민 추천제예요. 이름도 똑같아. 그거를 지금 다시 꺼내든 거예요. 국민 추천제. 이 저거 자체가 이 중고나라의 그 해묵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죠. 저렇게 해서 이제 여론을 수렴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법무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이 특히 많았다. 네. 그리고 지금 없앤다고 난리치고 있는 검찰총장 추천도 있더라. 자 이렇게 됐는데 이름들을 쭉 보니까 뭐 이제 그 강유정이나 이 대통령실에서는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봉준호 아이유 문화부 장관이 이제 많이 이름에 떴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김어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보복을 외쳤잖아요. 그러면서 뭐 법무차관은 아주 뭐 10분 넘게 3개 특검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 이것도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참 한심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우스개인지 뭔지 그런 게 올라오고 여가부는 곧 없앤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가부 장관에 누구를 추천했는지 아십니까? 이준석을 추천했어요. 이준석을 이거 이제 비꼬는 거죠. 네. 이준석을 해라. 이런 얘기고 뭐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추천한다는 부산시 의사회의 정식 추천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진담, 농담, 뭐 별의별 게 그러니까 많아서. 장난과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과연 이 국민추천제가 실효성 있게 가려면 이게 중고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름이나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인터넷 장관 추천제가 기니까 문재인 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추천제로 했는데 이름이라도 좀 창의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정말 좀 임명을 한두 명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건 수렴만 했다는 표시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껏 외교장관이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지금. 외교장관은요
차관 2명은 발표를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 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안보실장이 있으면 외교장관이 이름이 나와야 미국이라든가 이 주변 열강들에게 우리의 외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이 되잖아요. 그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이름이. 이게 좀 이종석 등 이른바 자주파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오후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뭔가 엇박자가 지금 있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잖아요. 국민 추천제를 헐뜯 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해라. 그리고 하려면 사실은 기준이라든가 그에 대한 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실 갖추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의견만 인터넷으로 취합을 해서 뭐 인기 투표하듯이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매일매일 발표를 하든가 방송통신위원장은 김어준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 하든가 프로야구 올스타전 투표는 중간중간 공개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입 딱 닫고 10,000건 들어왔고 오늘은 20,000건 들어왔고 이거 좌파들이 그 진영만 떨어지면 이거 1위부터 5위까지는 쫙 마음에 맞는 인사들로 추천이 금방 이루어질 겁니다. 네. 손가락 혁명군 있잖아요. 좀 잘 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진짜 이것도. 예. 자, 국가에는 사실은 인물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그 분야를 상당히 이끌어오는 그런 주요 역량 있는 인재들을 인재 풀을 담은 리스트가 있죠. 정당도 있고 국가는 아예 데이터베이스화 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게 있고 그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추천된 또는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까지 그렇게 다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그 사람 이름만이 아니라 그 사람 관련된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하는 이유가 있죠. 한 국가도 그 국가의 인적 역량, 인재 역량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은 전 좋다고 봅니다. 이게 인재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인기 투표하거나 무슨 이벤트 하듯이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면 사실은 전문가나 다른 이런 사람들이 희화화될 수 있죠. 역량 있는 사람들이 희화되고 오히려 많이 알려진, 이름만 올려진 사람들이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의 중요성, 실제 국정 역량,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소평가되거나 소외되거나 오히려 희화화되는, 우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건데, 그래서 국민 추천제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위험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국민이 추천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정당은 조금 달리 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데는 이런 선출직이라든가 사실은 여러 인사들 관련 위원회 이렇게 만들 때 주로 이제 당대표라든가 몇 원내대표의 친분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자꾸 하니까 문제인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정당이니까, 정당은 좀 자유롭잖아요. 국가의 어떤 공직자와 다르게 오히려 다양하게 이렇게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방식을 좀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은 좀 듭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